아, 지금 벌써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했어? 응?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어서 합니다. 진정한 존재 상태란 신의 상태가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은 왜 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나요? 신이라는 단어는 수천 년 동안 잘못 사용된 나머지 그 의미가 공허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그 말이 뒤편에 광대하게 펼쳐지는 진정한 세계를 힐깃이나마 엿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연스럽게 그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신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고 당신이 믿는 신은 거짓이라는 어리석은 주장과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명제를 남겨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신이라는 말 자체가 닫힌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인간적인 어떤 이미지가 창조되고 맙니다. 지성으로는 단순히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를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대체로 남성적인 누군가를 상상하게 마련입니다. 신이라고 하든 존재라고 하든 혹은 다른 단어를 쓰든 그 말 뒤에 숨은 실제를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 말이 품고 있는 바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 자체가 본래의 뜻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바깥에 누군가를 내세워 우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존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존재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처럼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지만 열린 개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함을 제한된 것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존재라는 말을 듣고 인간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존재야말로 당신 자신의 정수입니다. 존재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현존 상태를 우선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생생한 있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라는 단어는 당신 자신의 존재를 향해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존재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갖가지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지고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오류를 범한 셈입니다. 생각을 자기 존재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머릿속 헤아림을 쫓아가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각조각 부서진 우리들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만물의 배경을 이루는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전체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진정한 자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화된 세상 속에 생명력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안팎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계속되는 갈등의 끝일 뿐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생각의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구속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해방입니까?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이나 이미지를 곡해하고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장막이 당신과 진정한 당신 사이를, 당신과 당신의 동료 사이를, 당신과 자연 사이를, 당신과 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장막으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있고 당신과는 전적으로 분리된 다른 것이 저기에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습들과 형상들의 처음 밑바닥에서 당신은 진실로 만물과 하나입니다. 생각이라는 장막에 가려 그 본질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망각으로 인해 이런 하나됨의 상태를 자명한 현실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안을 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은 균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몸 안의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몸 전체의 질서와 상관없이 계속된다면 세포들이 급격히 증가해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마음은 아주 훌륭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대단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잘못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부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부림을 당하는 것이 곧 병입니다. 나를 내 마음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요 기만입니다. 부림을 당해야 할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점령하고 망골입니다. 전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부질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항상 그렇게 마음을 사용해 왔습니다. 십장을 풀이를 하고 원자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당신이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들이 뼈다귀를 물어뜯기 좋아하는 것처럼 마음은 늘 문제점을 붙들고 늘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십자말풀이나 원자폭탄을 만들기에 매달리게 된 이유입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은 사실 거기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원할 때면 언제나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마음을 꺼버리는 단추를 갖고 있습니까?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것 말인가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추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마음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게 점령당하고 점령한 실체를 당신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점령한 실체인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를 알면 당신을 점령하고 있는 실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하는 자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제야 생각 너머에는 광대한 알의 영역이 있으며 생각이란 단지 그러한 알의 영역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깨우치게 되겠죠. 아름다움과 사랑, 창조력과 기쁨, 내면의 평화같이 진정 중요한 것들은 마음 너머에서 온다는 것을, 그럼으로써 망각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노예? 마음의 노예? 마음의 노예가 생각을 그냥 생각에 점령당하는, 약간 그 떠오르는 생각들에 잠식되는 거지. 그거를 컨트롤 못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상태냐면은 생각을 이제 안 하고 싶어. 그럼 생각을 딱 안 할 수 있게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고 이게 제일 먼저인 게 그 생각이 내가 아닌 걸 알고 떨어뜨릴 수 있고 그 생각을 멈출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진짜 내 생각이랑 마음을 내가 조종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막 떠오르는 거 계속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떠오르는 처음에는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을 수 없어.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렇게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를 거야.
핸드폰을 보면은 유튜버 생각나고 이걸 보면은 뭐 다른 과일들이 있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귤을 보고 있어. 귤을 하면 보면 뭔 생각나? 몰라. 그냥 귤을 하면 뭐 이 귤이 맛있을까? 뭐 이 귤을 먹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나잖아. 그거를 그냥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 생각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고 그냥 뭔가 그냥 멍 때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야.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그냥 멍 때리려고 하고 그냥 뭔가 내 안에 집중을 하고 내 호흡에 집중을 하고 그게 그리고 명상이거든. 그래서 명상을 하라고 하는 게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생각하고 나를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 연습이 잘 되고 그게 잘 되면은 생각한테 안 휘둘리고. 안 휘둘릴 수 있어. 그리고 고통에서 훨씬 해방될 수 있어. 왜냐면 고통의 대부분은 내 생각이 만드는 거니까. 그걸 꺼버리면은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거야. 그냥 그거를 좀 그 경지를 진짜. 가려고 하는 게 명상을 하는 거고. 연습이 돼야 되겠다. 연습.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놓으라.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의사는 그에게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저절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독백이나 대화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거리를 걷다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미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입 밖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지요. 그 목소리는 뭔가 자기 의견을 내놓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때그때의 특정한 상황에 관련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깝거나 먼 과거를 재현할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연습하거나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소위 근심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 목소리는 시각 이미지나 영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는 가까운 장래에 관한 상황일 때조차 과거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당신의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당신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단적인 문화의 소산일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이 겪은 과거 역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고 판단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야말로 당신 자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대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처벌하여 활력을 앗아가는 고문도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질병이 생겨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고도 진정한 해방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낡은 축음기를 틀어놓는 것처럼 오랜 세월 되풀이해서 들려왔던 사고 유형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목격자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는 아무런 견해도 갖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비난을 퍼붓지도 마십시오. 판단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셈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할 뿐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여기에 남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며 마음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당신은 그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의 목격자인 자신 또한 의식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그 생각의 저변이나 뒤 안에 있는 더 깊은 곳의 당신 자신을, 그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당신을 점령하고 있던 생각은 힘을 잃고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더 이상 거기에 힘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멋대로 날뛰는 생각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리를 비키면 당신은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심의 틈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틈새가 처음에는 몇 초에 지나지 않겠지만 점차 길어질 겁니다. 무심의 틈새를 경험할 때 당신은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마음에 의해 가려져 있던 존재와의 자연스러운 합일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고요와 평화의 느낌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사실 그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은 또한 깊은 내면에서부터 불가사의한 존재의 기쁨이 번져나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아지경의 상태가 아닙니다. 결코 의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평화를 얻는 대신 의식이 흐려지고 고요함을 얻는 대신 활력과 예민함이 줄어든다면 무엇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애쓰겠습니까? 내면의 연결 상태 속에서 당신 자신을 생각과 동일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또렷이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존재의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에너지 장애 진동 주파수가 높아져서 몸이 더욱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무심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 소위 순수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현존하는 느낌이 너무나 강렬하고 매혹적이어서 모든 생각과 감정, 육체뿐만 아니라 외부 세상 전체가 상대적으로 무의미해집니다. 순수 의식의 상태는 자기중심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제야 나 자신에 대한 예전의 생각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현존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며 동시에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엇입니다. 내가 말하는 바가 역설적이거나 모순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대신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 속에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확고하게 의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을 거두어들여서 주의를 집중하고 예민하게 깨어있음으로써 무심의 틈새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단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일상적인 활동에 목적을 부여하고 거기에 최대한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집이나 직장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 계단 하나하나에, 걸음을 옮겨놓는 동작 하나하나에,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십시오. 손을 씻을 때에도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감각과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물이 흐르는 소리와 물이 닿는 느낌, 손의 움직임, 비누의 향기 등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동차를 탈 때에도 문을 닫은 후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호흡의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고요하지만 강렬한 현존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수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어느 정도로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 속에서 어떤 틈새를 만들 때마다 의식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미소 짓듯이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향해 미소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마음에 의존하지 않게 됨으로써 마음이 지어내는 내용물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간 내용 되게 좋았어. 처음엔 좀 어려웠었어. 오늘 시작할 때.
너무 말이 많았어. 나중에 네. 아, 아까 뭐였지? 마음에 마음이 나쁘다고 아까 물어봤는데 마음에 뭐 있었지? 마음에 음. 마음에 노예가 되지 노예, 말고. 노예. 마음의 노예. 그리고 생각하는 자. 이제 순간순간 거기에 집중하고 순간순간 손 씻을 때 손 씻는 거에 집중하고. 진짜 손 씻으면서도 머릿속에 막 다른 생각이 들고 있으면은 딱 돌아. 나 손 씻었던가? 이렇게 있어 진짜. 이 닦고 나가서 막 복잡한 생각하고 있다 보면 내 이를 닦았나? 그 정도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머리가 막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지금을 이 순간을 사는 게 아니고 과거와 미래를 사는 거야. 그 계속 말할 건데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과거와 미래는 내가 그냥 이용해야 될 거야. 그냥 미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냥 살아가고 싶은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그 뭔가 계획만 세우는 거고, 과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에서 배웠구나, 그리고 이러이러한 그냥 그런 걸로 뭔가 내가 성장해온 그런 사건들이 나를 성장하게 해줬잖아. 그런 것들 곱씹는 그냥 그런 도구들이지. 그 진짜 있는 거는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말하고 숨 쉬고 그냥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지. 이게 진짜지. 근데 그렇게 또 머릿속에 어떤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랄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깜빡했던 뭔가가 생각나가지고 실수를 안 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하잖아.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뒤엉키지 않았으면은 깜빡하고 넘어갔을 거가 뭐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맞아 뭐 했었어야 되지. 그런 것도 있긴 해. 그래서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나한테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이제 현존이라고 하거든. 그냥 현재 존재한다고. 그냥 그 상태로 있어도 그 상태로 있으면 오히려 더 그런 게 잘 떠오를 수 있어. 맞아. 왜냐면은 다른 책에서 본 건데 우리의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더 정보 처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그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현존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그렇잖아. 그 뭐지? 그러니까 내가 뭐를 풀어야 돼.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 때보다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그냥 인지를 하고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해결책이 잘 돌아가. 왜냐면 내 무의식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 그래서 무의식이 훨씬 더 정보 처리라는 거야. 그거에 그 약간 논거가 뭐냐면 우리가 걷잖아, 밥 먹잖아. 이럴 때 우리가 그걸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해? 우리가 여기 이쪽 세포를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밥을 먹어야겠다. 내가 다리 세포를 이렇게 움직여서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고 인대를 이렇게 움직여서 걸어야겠다. 안 하잖아. 근데 우리 몸은 다 계산하고 해. 그게 무의식이야. 그게 무의식의 정보 처리라는 거야. 우리가 모든 행동을 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뭔가 배우려면 엄청 다 신경 쓰거든. 근데 운전. 근데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 그게 무의식에 저장된 거야. 그치. 그 무의식이 다 정보 처리해버리니까 우리가 음.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의식이 우리는 없으면 못 살지. 그 무의식의 정보 처리라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일부러 뭘 잊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막 생각할 필요가 음.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 딱 읽고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막 했었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냥 내 옛날 나 원래대로 또 막 살다가 다시 또 책을 보니까 또 맞아 그랬었지. 근데 이걸 처음에 읽었을 때 그 충격이 진짜 컸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때는 뭔가 음. 확실히 무슨 말인지 몰랐지. 그치. 너무 어려웠었지. 음. 어려웠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뭔가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이 그게 아니었네. 그렇게 고통에서 막 고통 안에서 그렇게 몸부림칠 이유가 없었네. 그건 다 생각이라는 거에 지배당한 그런 거였네.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되게 충격적이었어.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이게 이제 이런 비슷한 류의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계속 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보고 이제 맨날 드라마 보고 이래 보니까 잊어버렸어. 근데 또 막 이렇게 계속 내가 그 연결됐던 거는 그 법륜스님이나 이런 거를 내가 계속 이거를 이거를 읽고 들으니까 더 그 법륜스님 말이 이해가 훨씬 잘 됐던 것 같아. 뭔가 내가 기본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또 다시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딱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주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 뭐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에서도 말하는 행복은 그리고 법륜스님도 말하는 행복이 그 막 우리가 들뜨고 기분 좋고 막 그런 행복이 아니야. 우리가 좋아하는 걸 막 하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런 행복보다는 평온함. 그냥 진짜 그냥 뭐 이렇게 그 평온함도 뭐 큰일 없으면 됐지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이렇게 진짜 고요하고 뭔가 생각이나 그런 거에 이렇게 안 휘둘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흥분되고 들뜬 그런 상태도 아닌 그냥 진짜 평온한 상태. 그게 어쩔 때 그런 그 평온한 기분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태가 너무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진짜 느낄 때는 방금 전까지 정말 풍파를 막 겪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게 딱 끝났어. 그 순간에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
근데 그 풍파를 느끼는 그 안에서도 그 이런 게 만약에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그 난리 속에서도 아마 자기 마음은 딱 평온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되지. 풍파 속에서 이제 난리 그 풍파를 다 이렇게 겪고 딱 이게 끝났을 때 아이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그러니까 진짜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정말 행복한 거구나. 딱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끼거든. 이게 방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근데 그 법륜스님이나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이 상황에서도 자기는 그냥 평안해야 그게 진짜 깨달음이고 그런 거라고 이렇게 자꾸 말. 그게 너무 어려워. 엄마가 겪는 그 평안함은 기쁨일 수 있어. 왜냐면은 그 엄청난 고통 뒤에 있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그거지. 우리가 달리기를 엄청 무리하게 하다가 쉬는 타이밍 그때는 엄청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쁨인 거지. 기쁨이나 뭔가 이렇게 그런 편안함. 편안함이지. 편안함. 평온한 게 아니라 편안함이고 평온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말 우리 여행 갔을 때 행복하거나 그런 감정이랑은 달라. 그래서 그 평온함을 딱 알았을 때 그리고 이거를 행복이라고 딱 뭔가 정의를 이게 행복이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살면은 그거 재미가 없고 뭐 뭐지 이게 하는데 그냥 뭔가 계속 그거를 좀 이렇게 추구하려 하고 계속 뭐 가까워지려 하면은 진짜 그 평온한 게 진짜구나 라고 난 느꼈어. 나는 아직 그런 거 못 느꼈어.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그것도 아닌 것 중에 그 기쁨과 그 고통은 사실 하나라. 사실 그게 하나요? 고통 왜냐면 고통 뒤에 기쁨이고 기쁨 뒤에 고통이야. 그거는 말했잖아 옛날에 여행을 가 기쁨이야. 끝나면은 고통이야. 맛있는 걸 먹어 기쁨이야. 끝나면은 고통? 나는 고통을 느낄 때가 많아. 체한다든지. 막 내가 이걸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예를 들면 그 맛있는 게 몸에 안 좋잖아. 맞아 그러지. 그리고 또 고통이야. 그러지. 아프지 이제. 그래서 진짜 그건 하나도 하나야. 하나. 누우면 뭐냐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먹고 싶어서 맛있게 먹은 뒤에는 어떤 고통이 올 거를 내가 같이 인지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 쾌락에 그 기쁨에 그렇게 그 목매달지 않는 거야. 그냥 이거 이렇게 내가 지금 싸서 먹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이게 고통이야. 고통일 수 있구나 어차피. 그러니까 약간 사양할 수도 있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렇게 안 매달게 되면 내가 필요하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고통이 와도 내가 이게 또 기쁨이 되겠구나. 그래서 고통에도 기쁨에도
약간 초연해요. 그러 흔들지 아. 않을 수 있지.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아. 연연하지 않고 너무 몰입하지 않고. 아. 막 이러지 말고 또 너무 이러지도 말고 네, 적당한 상태로 있으면 그런 연습.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지. 그냥 들 때는 그냥 그대로 느끼는 거야. 그대로 느끼는데 이게 뭐 이걸 계속 느끼고 싶어서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연연하지도 않고 이 고통이 빨리 떠나가고 싶고 이 고통이 너무 싫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기쁨과 고통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사실. 그리고 그 기쁨과 고통 속에서도 나 자신은 딱 지키고 있고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내 깊은 본연을 딱 찾을 수 있고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이런 거 기쁘고 고통스럽고 난리치지만 연습. 좋은 이야기. 그거에 이제 가장 이제 해야 될 연습은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관찰해. 계속 관찰. 일단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욕구가 들구나. 내가 지금 이런 감각이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버스를 놓쳤어. 짜증나잖아. 무조건 타고 가야 되는 거였어.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 그거를 그냥 바라봐. 그 감정하고 생각하고 그 상태를 내가 지금 놓쳐서 화가 나구나 짜증이 나구나 또 나를 자책을 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냥 계속 그렇게 바라봐. 그러면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에 생각이 빠져들지 않으려 하는 거지. 그냥 계속 그냥 그것들을 뭔가 근데 빠져들려 않으려 하는 게 그걸 거부한다는 게 아니야. 그 생각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바라보는 거지. 느끼고 경험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느끼긴 하는데 거기에 그 너무 진짜 화가 나가지고 금방 매몰되진 않겠다. 근데 내가 진짜 바라보니까.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뭔가 레벨업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게 그거를 이제 진짜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엄청 레벨업이 된 거지. 근데 이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막 그렇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부터라도 계속 해야 된다. 계속 알아차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엄청 훌륭한 거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외의 방법을 모르니까 슬프면 슬픈 대로 또 울고 뭐 행복하면 또 좋다고 난리고 또 근데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 인생이 고통이라고 하고 인생이 이제 힘들다고 하는 게 그냥 모든 사사건건 사건 사고에 휘둘려니까 모든 일어난 일들을.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알고 나잖아. 그러면은
이제 너는 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으니까 널 보면서 내가 막 생각할 일은 음. 없었는데 이제 외할머니라든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아, 알려주고 싶지. 그렇지. 잔소리가 막 나와. 왜 그 고통 속에 자신을 완전히 풍덩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꺼내서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나는 막상 못할 때도 많으면서 그 사람을 또 보면 딱 이렇게 보여. 막 보이는 것 같아. 그러지 말지. 근데 진짜 음, 그래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책에서 말하는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 항상 깨어 있는 사람. 그거는 이 책에서도 말하고 예수도 말하고 붓다도 말해. 항상 깨어 있어. 그게 그거야, 이거야. 항상 자신을 어, 바라보는 어, 진짜. 항상 내 의식에 중심을 두고 있으라. 두고 모든 걸 바라봐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 많았으면 좋겠거든. 그러면은 진짜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해.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그건 둘째고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 행복감. 인생을 살면서 막 악타분히 써가면서 살지 않고 이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 사실 그게 진짜 본질적인 해결책이거든.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외부적인 것들이잖아. 행복하려고 맞아. 돈이 없는데 행복하려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행복하려고 이제 아픈데 건강해지고 싶고 하고. 근데 사실 돈이 생겨도 건강해져도 또 6개월 있으면 또 똑같아. 또 힘들고 또 뭐 어쩐다 뭐 뭔 일이 있다 또 똑같아. 결국은 힘들든 아프든 나았든 괜찮아졌든 그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사실 행복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다 이제 외부적인 거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그건 사실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많잖아. 외부적인 것들은. 근데 이거는 그냥 나만 좀 연습하고 나만 좀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거는 뭐 아무리 갖다 줘도 양 안 차. 더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나는 뭔가 이런 거를 좀 뭔가 전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센터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어. 진짜 하면 잘할 것